맞습니다. 맞습니다. 주하느님 크시도다 같이 인생은 아름다워 주하느님 크시도다 함께 불러요. 주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거룩 우주에 찾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하느님 저 숲을 속 산길을 홀로 가며 아름다운 새소리 들을 때 산 위에서 웅장한 경치 볼 때 냇가에서 비풍에 접할 때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하느님 오 아름다워라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 만민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여라.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해와 달과 별들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아름다움을 높이 찬양하여라.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죠. 네, 사랑이 없으면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갖 심오한 진리를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예예.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이웃에게 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톨릭 시니어 아카데미 인생은 아름다워 2부는 신상욱 형제님의 성가 메들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야,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노래가 좋은 거구나. 네. 걱정도 없어지고. 근데 성가를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럼 트로트 요새 유행이잖아. 네. 그거 듣기 싫어. 아 성가를 듣고 나면 이게 참 좋구나. 나를 좋게 만드니까. 아 예.
맞아요. 성가가 그런 매력이 있죠. 예, 예. 네, 정말 신나게 불러봤는데 우리 신부님 어떻게 보셨어요? 열심히 부르시던데요. 같이 부르시던데요. 네. 네, 정말 성함은 많이 들었지만 또 음악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제 눈앞에서 이렇게 공연하시는 거 처음 아, 예. 봤는데 어떻게 저 레파토리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저렇게 맞아요. 흘러가는지 그리고 정말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공연도 본 지 너무 오래된 네,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본당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가톨릭 평화방송과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이 함께 손을 잡고 방송으로 만나는 가톨릭 시니어 아카데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아마 서울대교구에서 가장 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양경모 신부님께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노년의 아름다운 삶, 이렇게 살아가려면 네.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제가 알 수가 없죠. 저는 이제 노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긴 하세요. 이런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늙고 보고서 이렇게 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늙는 게. 그쵸. 예, 이 노년이라는 세대를 경험하는 것도 사실 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사실은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 노년이라는 세대를 경험하면서 저는 조금 새로운 도전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정말 아름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거기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배움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평생학습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가꾸는 인생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시니어를 위한 강의,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한정란 베로니카 교수님,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고령화 시대 혹은 100세 시대, 장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100세 시대에는 명과 암이 있는데요.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정말 무병장수를 빌어왔습니다. 장수 시대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염원인 장수가 꿈이 실현되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 고령화가 되고 또 개인의 삶이 길어지는 장수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은 점점 늘어나고 2020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15.7%에 달합니다. 이렇게 노인은 늘어나는데 청년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구들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사회를 떠받쳐 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9년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2명이었습니다.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한 명의 자녀도 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처럼 노인은 늘고 청년은 줄고 아이들은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시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빈곤, 자살, 고독, 그리고 학대 또 뿐만 아니라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이 노인에 대한 대단한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혐오로 인한 세대 갈등 같은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장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노화를 어떻게 가꿔 나갈 것인가? 장수 시대의 나이듦 혹은 노화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를 지나서 노년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시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인생의 3분의 1, 심지어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그리고 노인, 또 노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노화는 어떤 변화인가? 우선 첫 번째로 노화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변화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또 안티에이징 여러 가지 제품이나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노화를 잠시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노화를 막아내거나 피할 수 있는 기술은 어디에도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화를 멀리하지 말고 젊음과 경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맞춰서 나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젊을 때 기준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비워나가는 것이 노화에 적응하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화라는 변화는 전인적으로 모든 면이 균형을 맞추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 주름만 늘어나는 것이 노화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행동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리고 관계도 변하는 것이 노화입니다. 따라서 나이에 맞춰서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노후 준비, 노화에 대한 준비에서도 어떤 재정적인 준비, 경제적인 준비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여가도 챙겨야 되고 관계도 챙겨야 되는 것이 바로 노후에 대한 준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노화는 시작점은 있지만 끝나는 지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노화가 시작되는 것은 20대를 전후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끝은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노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계속 진행되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그 노화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 번의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더 그리고 모레는 내일보다 더 노화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준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노화는 모두 다 노화하는 것은 맞지만 노화의 속도 또 노화의 결과는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모두가 노화하지만 속도나 결과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준비하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또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노화되어가는 속도와 노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에서는 누가 이렇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카더라가 통하지 않고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와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노년의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2.195km의 먼 마라톤입니다. 그것도 보통의 마라톤들은 코스가 정해져 있죠. 어디를 돌아서 어느 길로 와라 라는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인생의 마라톤은 코스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 커브를 돌면 무엇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장거리 달리기를 해야 되는 인생에서 어떻게 준비 없이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우선 첫 번째로 건강에 대한 준비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노후의 건강은 객관적인 건강이 아니라 주관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질병이 몇 개다, 수치가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건강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만족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돈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돈이 얼마나 있으면은 행복할까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지, 돈이 적을수록 행복한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 그래프처럼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수준까지만, 그 이상 재산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당히 있으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먹기 나름으로 더 행복해질 수도 덜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가진 것을 늘려서 욕심을 채우고 만족을 채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더 빠른 길,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욕심을 비워서 내 기준을 낮춰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만한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노후가 되면 둘에서 넷으로, 넷에서 다시 둘이 됩니다. 내 등을 긁어줄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남편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10명의 효자보다 1명의 악처가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는 나와 비슷한 생애 경로를 통해서 가는 내 동반자, 그래서 정서적으로 지지를 주고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귀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잘 기르면 나중에 효도하겠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아이한테 받을 효도는 생후 5년 사이에 다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걸음마 할 때, 그 아이가 처음 엄마 아빠 부를 때,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 아주 신나게 놀고 와서 자랑할 때, 이때 받았던 그 재롱, 그 예쁨, 이게 다 효도였습니다. 자녀들 좀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세대 관계인데요. 이 세대 관계에서 우리는 참 권위를 내세우고 나이를 내세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어른으로 대접받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어른으로 행동하는 그 실천이 중요할 겁니다. 네 번째로는 배움과 취미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일생 살아오면서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노년이 돼서 처음으로 진정한 지적 호기심을 위한 그 배움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 학습이 더 귀하고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은 건강한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베일런트라는 하버드 대학교 노화연구소 소장이 한 50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뭘까? 근데 이들의 비결은 6가지였는데요. 성숙한 방어 기제, 문제가 있어도 긍정적으로 승화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에 안정적인 결혼 생활, 금연, 금주,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면요, 자제력이 생기고 인내심이 생깁니다. 따라서 건강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한 장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배움이 중요하고 또 취미를 통해서 건강도 행복도 원만한 관계도 또 인지적인 성숙도 동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배움과 취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이 노년을 위한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선배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선배라는 말은 후배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배입니다. 시민이라는 말은 뭐냐? 시민은 민주 시민사회의 주인이 시민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민주 시민사회이고 이 민주 시민사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후배인 시민을
그들이 살 다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끌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배 시민입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이 되기 위한 나눔과 봉사와 배려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진정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유명한 광고 카피 중에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라는 카피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하는 카피입니다. 나이는 절대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 일은 나이만큼 지혜를 쌓는 일이고 나이만큼 성숙해지는 일이고 나이만큼 무르익는 일입니다. 나이값을 하는 노년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하느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주제로 한정란 베로니카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분명 이 노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렇게 공감이 되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표를 알려주신 것 같고 참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주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들으셨어요.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이건 좀 교수님께 여쭙고 싶다 혹은 이런 점 참 좋았다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니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그 생활하면서 보면은 이 영 시니어와 시니어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영 시니어를 위한 그 기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르신들 80세 이상 되시는 실제로 그 시니어 아카데미에는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그 교육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건강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뭐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기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허리가 아파서 못 걸어.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그 어른들에게 그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어떤 건강의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든지 나름대로 하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그런 80세 노인들한테는 오늘 이 강의 중에 건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 그 노인들은 실은 연령으로만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인이 될수록 굉장히 개인차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시간만큼의 학습의 차이, 환경의 차이, 경험의 차이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개인차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80세 이상, 요즘은 굉장히 보편화됐죠. 우리나라에서 최빈 사망 연령이 90입니다. 올해 최빈 사망 연령이,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다 90까지는 사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처음 맞이하는 시대입니다. 이제까지는 거의 한 60, 70이면은 생이 마감됐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장수비법, 건강비법은 거의 대부분이 80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80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답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답은 누가 찾냐?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잘 관찰을 하시면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바깥으로 친구들 만나고 약속 잡고 이렇게 다니던 거를 이제 집에서 내 몸을 살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음식이 맞는지, 어떤 운동이 맞는지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는 나만의 건강법을 개발하실 수 있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는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는 있겠죠.
새로운 정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강법이 어디에 나왔습니다. 하는 거를 좀 드리고 스스로 거기에서 자기만의 비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 들었는데요. 정말 저도 자매님의 그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영시니어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닐까. 또 우리가 처음 맞고 있는 이 고령화 사회, 또 80에서 100세까지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같이 생각해보고 연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희의 궁금증도 풀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면서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톨릭 시니어 아카데미 인생은 아름다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노년을 가꾸는 분들의 삶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외치면 외쳐주실 거죠? 네. 인생은 언제부터? 70부터. 인생은? 아름다워. 맞습니다. 선생님. 예, 인생은 9988인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반 유행어인데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게 가버릴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오지도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잘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9988 어르신들이 농담으로도 많이 얘기하시는 이야기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활기 넘치는 현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랑대는 가을 햇살에 고덕천 주변의 녹색 풀도 여름의 녹음을 벗어낼 채비에 한창이다. 오늘은 고덕천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단체에서 고덕천 생태 활동을 하는 날. 생태 교란종 제거 활동을 하고 수질 검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생태 교란종 제거 활동하는 범위는 그냥 작은 범위로 해서 지금 해도 되나 하고. 생태 교란종들을 뽑아내고 수질 검사도 하며 생태 지킴이 역할을 하는 이들. 이 단체의 운영위원이자 가톨릭 기후행동 강동 마중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양선 율리안나 씨. 노익장을 과시하며 강둑을 훑어나간다.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활동을 광범위하게 하고 싶어서 많이 또 이렇게 참여받으소서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고 따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려고 가톨릭 기후행동의 강동 마중물 지역단체예요. 강동 마중물 강동단체예요. 환경단체. 그리고 여기 고덕천 지키는 사람들하고는 3년 전서부터 연대해가지고 우리 마중물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생태 여기 고덕천에 생태 교란종이 외부에서 외래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수입들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외래종들 오늘 그 생태 교란종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어머 여기 들깨 있다. 응? 들깨 갖다 먹어. 제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삼동굴,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 교란종이 또 무성히 자라났다. 제거하려면 제법 힘을 써야 한다. 함께 활동을 나온 김정희 율리안나 씨 역시 일흔을 넘기고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며 행복을 낚는다. 되게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봄에 여러 번 하고요. 생태 저기 교란종 뽑는 거는 75 할머니 열심히 했지. 나 열심히 했어 오늘. 그 저기 뿌리를 뽑고 또 생태 여기 수질 검사도 매달 한 번씩 해요. 진단 키트가 있어가지고. 매달에 한 번. 네. 고덕천을 지키는 사람들에선 한 달에 한 번 수질 검사를 한다. (9월의) 햇살이 제법 등짝을 뜨겁게 하지만 어떤 활동도 게을리할 순 없다. 수온을 재고
흘러가는 물을 통에 담아 씨앗을 넣어 결과를 볼 때까지 이들의 손놀림은 분주해진다. 많이 좋아졌어요.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그전보다는 많이 이제 저기를 하고. 과학과 정성을 한데 모아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힘쓴다. 너무 기쁘죠. 제가 신자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항상 삼손에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파믹스 센터. 파믹스 센터엔 이미 가을이 와 있다. 코스모스의 인사를 받으며 들어선 강동 토종씨앗 도서관. 해보면 문익점 이게 보통에다가 이걸 가지고 들어올 때는 얼마나 한거 쿠션을 만들어 놓은 게. 토종씨앗을 수집하고 지키고 보급하는 일을 하는 이곳은 특히 도시농업을 하는 이들에게 토종씨앗을 빌려주고 수확 후 씨앗을 채종하면 돌려받는다. 토종씨앗을 수집해 지키고 보급하는 일. 유전자를 재조합한 GMO 제품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토종 농산물을 보호하는 최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이곳에 오면 김양선 씨의 발길이 더욱 분주해진다. 토종 텃밭에서 뽀송뽀송 자라고 있는 각종 야채들. 우리 땅에 뿌려진 우리네 토종 씨앗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희망이기도 하다. 어르신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토종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려서 토종 작물들을 생산해가지고 또 씨앗을 받아서 이 토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가 항상 이거 작업을 하고 저 밑에 씨앗 도서관에도 전시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토종을 살려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보급을 하고자 우리 이 토종 씨앗 도서관 활동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고생들 많이 하시죠. 사실은 흙 만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깨끗이들 잘 매시오. 공동체 텃밭에서는 젊은이들 못지않은 손놀림으로 활동가들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 자매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9. 근데 엄청 팔팔하신 것 같아요. 그치? 이 흙에서 사시니까. 흙에서 사니까. 흙에서 사니까. 그냥 혼자서 여기 밭에 나오면 저기요 힐링이 돼. 해결해야 하는 일. 밭에 나오면 힐링이 된단 말처럼 도시농부가 돼 텃밭을 가꾸며 보내는 노년의 삶. 어르신들의 흥과 지혜가 한나절 농사일에 활력과 행복을 전해준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잘 가꾸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둘째는 저희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활동을 하니까 우선은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너무 자연이 좋잖아요. 우리들 마음에.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소용없어. 맞아. 조금은 힘들어도 그렇게 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나이 때는 얼마든지 이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모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잖아요. 밝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힘은 들지 않아요. 늙거나 젊거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라는 시간에 충실한 사람들.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우리가 사는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며 일찍이 생태에 관심을 갖고
농사도시였던 김양선 율리안나 씨. 건강만 허락해 주신다면 이웃과 함께 흙을 가꾸면서 생태 지킴이를 하겠다고 다짐하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웃과 손잡고 기꺼이 마중물이 되어 간다. 네, 화면을 보니까 참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김양선 율리아나 자매님, 실제로 73이라고 하시고요. 함께 봉사하셨던 분도 75의 할머니다 얘기하셨죠. 정말 어디에서 이렇게 열정적인 그 에너지와 또 힘이 나올까 싶게 참 신비롭게 저는 바라봤습니다. 우리 신상훈 형제님도 넋을 놓고 보셨어요? 맞죠. 이거 하나 배운 거 있어요, 저는. 뭐냐면 진정한 선교사다. 우리가 어떤 시골에 가면 처음엔 시골은 척 하다가 도시에 있는 걸 또 심거든요. 뭐 잔자다 보면 침대도 갖다 놓고 뭐 텔레비도 갖다 놓고 원래 그게 싫어서 시골에 가서 뭐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뭐 도시 것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이분이 여기를 개조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아주 불쌍하고 어려운 식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는 걸 내가 봤어요. 네. 그래서 저도 내가 나가서 만약에 농촌에 간 다음은 내 도시 생활을 피해서 가는 생각은 전혀 버려야겠다. 나도 그냥 그냥 이 한 몸 가서 그냥 먹이를 뜯기든 뭐 하든 가서 네. 헌신하지 않으면 이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닌데 감동했습니다. 네, 우리가 참 글쎄요. 저도 그런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자연 안에 있을 때 참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오늘 오신 우리 방청객 분들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또 혹시는 좋아하셔서 이렇게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갖고 계세요. 자매님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라고. 네. 힐링된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상용 선생님이야말로 노익장에 과시하시면서 네. 정말 청년처럼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선생님께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나이 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나이를 안 들고 역기를 들거든요. 그래서 65년째 역기를 들어요. 와. 거의 안 빠지고 그 역기를 막 지금 60여 년째 들으니까 안 들. 밥을 안 먹어도 운동을 해. 지금 이렇게 보면 선생님 어떻게 와. 근육이 불끈불끈. 근육 이게 지금 65년 만든 거. 야, 선생님께서는 자기 관리도 철저하시고 이 노년의 삶도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즐겁게 살아요. 네, 이 나이 든다는 것을 어찌 보면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신부님, 이 나이 든다는 것 참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죠.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한정란 교수님, 베로니카 교수님 강의도 들었지만 이제 선배 시민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이는 뭐 내가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년의 생활을 하는가는 저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정말 나이를 먹어보지 않는 그런 아직까지 그 세대에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2년 전에 이 노인 사목팀에 왔을 때 그때 교구 사목 지침에 따라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그래서 각 본당의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들이 돼지저금통에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저희 노인 사목팀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6천만 원이 예, 거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보의 나눔을 통해서 청년 밥집,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 음식점에 저희가 그 돈을 이렇게 후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노년, 이 의미 있는 나이 들어감이 아닐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생체 에너지는 젊었을 때만큼 에너지가 없더라도 그렇다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함께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노년 세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아름다운 노년, 의미 있는 노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께서 정말 정확히 말씀해 주셨네요. 그냥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도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추억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그만큼 그리움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보고 싶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코너를 마련해 봤습니다. 보고 싶은 분에게 드리는 영상편지 코너인데요. 두 분이 영상편지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셔볼까 하는데요. 편지 함께 들어보시죠. 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수녀님. 지난주 특전 미사에 누군가가 수녀님을 위한 생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본당을 떠나신 지 17년이 지났지만 이렇듯 아직도 수녀님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2002년쯤 수녀님께서 본당에 부임하시고 제일 먼저 가가호호 신자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쉬는 교우 가정들을 방문하시며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거의 전 신자들이 집을 수녀님께서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동행하던 구역장인 저도 눈인사와 말만 꺼내던 구역 식구들을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녀님 방문에 대문 열기를 거부하던 어느 수녀님 댁 부모님은 수녀님께서 남기신 메모와 주보를 받고 그를 계기로 마음을 바꾸어 수녀가 되신 따님을 인정하시고 세례를 받아 지금은 구역 반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수녀님의 방문을 통해 주님과의 끊어진 끈을 다시 이은 신자들이 수녀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녀님의 이끄심으로 미사 반주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손 놓은 지 30여 년 만에 시작된 반주를 계기로 저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신자들의 집을 방문하시며 피아노가 있는 집과 교우들에게 반주를 부탁하시며 모이게 된 반주단이 그때 창단되어 지금껏 매 미사에 반주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것, 도움이 되는 것에 애쓰시던 수녀님께서 모래놀이 치료를 통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다독여 주시며 때로는 잘못된 점을 끄중도하며 어머니 같은 사랑과 위엄, 자애를 주셨습니다. 모래놀이 치료는 마음의 치유를 거부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래놀이 치유를 통해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치유자 주님께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수녀님의 이끄심으로 모래놀이 치료 수업을 연수하게 되었고 이어서 사회복지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당 설립 초기부터 수십여 년 동안 함께한 토박이 신자들이 많은 본당에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하여 발족하게 된 노인대학의 주춧돌을 마련하신 것도 수녀님의 큰 도우심이라 생각합니다. 힘들 때 나의 말을 들어주고 다독여 주느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수녀님께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때론 꾸지람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위안이 되었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방황할 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화가 날 때 내 자신을 똑바로 보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는 수녀님의 손 위에 성모님의 손이 포개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목으로 함께 하시는 환우들에게도 주님의 대리자로서의 수녀님은 최선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자애가 수녀님과 함께 하시어
저희에게 베푸신 것처럼 또 많은 이에게 사랑을 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녀님을 저희에게 또 아픈 이들에게 보내주신 자비의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수녀님 고맙습니다. 2020년 가을에 하대리사 올립니다. 테레사 자매님께서 그리운 우정자 세레나 수녀님께 네, 영상 편지를 써오셨습니다. 정말 저도 듣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네, 그 마음이 잘 담겨있던 편지였습니다. 이어서 양종구 요셉 선생님께서도 그리운 수녀님께 편지를 써오셨거든요. 네,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양종구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번님 김요한 보스코 수녀님께, 수녀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60년 전 10대 청소년 때 시절 하늘타리 안에서 생활할 때는 함부로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사랑한다는 말을 80을 넘긴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표현해도 부담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수녀님께 사랑한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편지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당에서 나누어주는 구호물자인 옥수수가루와 밀가루를 배급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이면에는 수녀님이 연결고리가 되어주셨기에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수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이제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더욱 감사한 것은 구호물자를 타먹는 대상이 됨으로 해서 1959년 2월 7일 요셉이라는 세례명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느님과 자녀가 된 후로 저는 지금까지 쪼들리던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 저희 앞에는 탄탄 대로가 펼쳐졌습니다. 교사 채용 임용고사 합격,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시로 전입된 일,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 선정시험 1등 합격, 장학사 채용고사 합격 등 제 앞에는 성공적인 삶이 펼쳐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이 수녀님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도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이제야 머리를 조아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벗 김요한 보스코 수녀님, 부끄럽긴 하지만 수녀님께 저희 다짐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몇 살까지 생을 이어갈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생을 사는 동안 감사하는 삶, 수녀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푼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벗 요한 보스코 수녀님, 수녀님의 영육간의 건강하심과 모니카 자덕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수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벗이라고 부르는 우리 요셉 형제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졌고요. 같이 또 이렇게 감동의 순간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다시 감사드립니다. 멋있습니다. 네. 우리 양종구 요셉 선생님께서 김영자 보스코 수녀님께 이렇게 편지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깜짝 소식을 미리 전해드렸어요, 수녀님께. 그래서 수녀님께서 특집으로 진행되는 이 영상 편지를 들으시고 저희가 영상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조금 부담스럽다 하셔서 메시지를 따로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메시지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존경하는 양종구 요셉 형제님께,
생각지도 못한 형제님의 편지를 받고 한편 부끄럽고 한편 감사했습니다. 60년 전에 작고 평범했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님의 성실하고 충직한 마음을 축복하시고 평신도 사도로서 사회와 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동안 형제님과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은총 안에 영육간 건강하시고 주님의 좋은 도구로 뜻을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더불어 수녀님 그러세요. 네. 아유. 그래서 벗이라고 하셨군요. 네. 아유, 그 동창들의 끈끈함도 뭔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영자 보스코 수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네,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시작한 지 이렇게 2시간이 또 훌쩍 흘렀습니다. 또 아쉬운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방청석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2시간 어떠셨나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저희 시니어 아카데미가 바른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하루빨리 정착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감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께 소감을 안 여쭤볼 수 없죠. 우리 이상경 선생님, 추석이잖아요. 오늘 함께한 소감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추석은 뭐 먹고 노는 데가 아니고 온 가족이 만나서 장단점을 얘기해주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는 또 해와 달이 있잖아요. 달달 볶지 말고 해해 웃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 정답게 좋은 마음을 열고 여러분 메리 추석 마스. 우리 신상훈 형제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그 방송을 좀 보시면서 서로 뭐 이야기하는 거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좋아했던 뭐 뮤직 좀 하나 탁 5분만이라도 베토벤, 모차르트, 신사업 음악 한번 탁 듣고 촛불 하나 켜놓고 한 5분만 조용히 있어 보면요 경험한 거라 누군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만 이렇게 있으면 많은 것이 용서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이 보는 시간 땐 음악 듣지 마시고요. 이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잠깐 2, 3분짜리 클래식 음악이나 한번 듣고 손잡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체가 기도이자 예.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오늘 좋은 음악과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을 맡고 계신 양경모 신부님 이 특별한 시간에 또 많이 도움을 주셨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교황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또 집에서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새로운 꿈들을 많이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석 때 이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고 뭐 그러셨을 텐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2시간 동안만이라도 많이 웃으셨다면 정말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꿈을 꾸는 그런 노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2시간 또 추석 명절 연휴의 시작에 또 함께 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다는 저희 프로그램 이 이름처럼 정말 아름다운 삶을, 노년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올해 한가위 추석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 성 요아킴과 성 안나의 딸.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주 예수님. 온 세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사랑으로 굽어보소서. 모든 가정과 교회, 모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원천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호해 주소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소서. 나이 들어서도 가정 내에서 튼튼한 신앙의 버팀목으로 고귀한 이상의 수호자로 건강한 종교적 전통이 살아있는 보화가 되게 하소서. 지혜와 용기를 지닌 스승이 되게 하시어 성숙한 인간적, 영적 경험의 열매를 미래의 세대에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 가정과 사회가 조부모들의 존재와 역할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주소서. 무시당하거나 소외되기보다 언제나 존경받으며 사랑 속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여정 내내 평온하게 살아가며 어디서든 환대받게 하소서. 모든 생명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보호 아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지켜주시고 지상 순례 여정에 동반해 주시고 당신의 기도로 언젠가 모든 가족이 당신께서 모든 일을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안기 위해 기다리시는 천상 고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소서. 아멘.